네, 반갑습니다. 8월 21일 일요일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자, 경기도 양구군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또 발생을 했죠. 그래서 관련 종목군들 지난 주말에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체시스, 대성미생물, 이글벳 세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오른다고 합니다. 유가는 내려가지만 가스 가격은 올라간다. 그래서 관련 기업들 포스코 인터내셔널, LX 인터내셔널, 한국조선해양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종목 진단 들어갑니다. 자, 체시스 먼저 알아볼게요. 체시스는 실제로 뭐 직접 연관이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그렇고요. 동물용 의약품 생산업체인 넬바이오텍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바로 이거예요. 네, 요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변동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주가 상황은 그다지 썩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저점권이라 볼 수 있는 1000원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갑작스럽게 네, 돼지열병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관련주로 엮였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368억이에요. 우리가 대응하기는 조금 네, 시총이 좀 작죠. 그것도 이만큼 올라가서 368억이니까 요것도 안 됐을 거라는 이야기죠. 시총이 너무 작다. 이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지금 보면은 4,000원까지 갔었던 주식이 지금 1,000원까지 떨어진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4분의 1 토막. 네, 4분의 1 토막이 난 종목이에요. 그렇다면, 시가총액이 원래는 1,000억 원대 이상은 나왔었던 종목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300억대, 그것도 이제 최근에는 200억대였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지 떨어진다라면은 글쎄 조금 네, 답답하죠. 네. 자, 어쨌건 시총이 너무 작은 기업들은 대응하기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 왜냐면 변동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기업들은 자금이 조금만 들어가더라도 변화가 훅훅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마음 먹고 진행해버리면은 뭐 200억, 300억 그냥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수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이 종목 다 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M&A 이슈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 네. 그 정도까지 아니겠고요. 자, 어쨌건 동물 바이오 이런 쪽으로 해서 진행이 좀 됐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내용을 좀 살펴보면 강원도 양구군의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확인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치료제, 뭐 그다음에 뭐 이제 그런 어떤 뭐 대체적으로 치료제겠죠. 그 다음에 의약품, 뭐 이런 쪽, 또는 이제 뭐 예전에는 사료 관련주라든지, 그 다음에 생석회 있죠? 그쪽, 시멘트 관련주들,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움직이기도 했었는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돼지 5,600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걸 모두 살처분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강원도 내에 모든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임상검사 시행하겠다. 예전에는 이제 이런 그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동물 질병이 좀 발생하게 되면은요, 대체품들, 즉 닭고기라든지 수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주가가 좀 상승하는 경우도 좀 있었는데요. 뭐 그 중에 하나가 일단은 이런 동물 직접적인 부분이겠죠. 동물 백신 관련주다 보시면 됩니다. 다만 네. 이 반등을 이용해서 주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 전에도 한번 있었어요.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얘기가 있었는데 그냥 잠깐 그러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하면 되게 막 심각하고 막 그런 모습이 좀 있었는데 그냥 그러고 말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통해서 주가 반등이 나가고 그 부분에서 이제 떨궈 먹는 그런 형태가 아니겠는가. 즉 팔아먹는 형태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어쭈 올라왔어? 팔아야 되겠다. 이런 형태의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자, 뭐 물려 있었던 모양새들은 여기 정도였던 것 같은데 1,800원 정도요. 네, 지금 매수가 쭉 들어왔었던 모양 보면은 여기 1,700원, 1,800원 정도 수준 물렸을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매수가 들어간 자리가 가격대로 보면 1,050원쯤 됩니다. 그러면 이 가격대를 일단은 편차를 좀 내보게 되면 이 1,700원 정도, 그다음에 1,050원 정도, 1,020원, 1,050원 정도 보면 절반 정도 상황 나오죠. 그러면은 매도가 어디서 나왔는지 대충 답이 나오죠. 자, 평단가에 대한 조정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얘네들이 탈출했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합니다. 매물대도 상당히 두꺼운 편이고요. 이게 대체적으로 고점과 저점까지의 그 연결이 되는 물타기 포지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마도 도망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부분이라 이거 아프리카 돼지열병 생각하면서 매수 들어가시면 안 될 거예요. 가지고 계신 분들 일단은 매매 타이밍 놓쳤잖아요. 놓쳤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래도 음봉으로 떨어지면서 물량을 터뜨리긴
하락이긴 했고요. 또 추가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 하더라도 1100원대 이상이라면 일단은 버텨볼만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하시면서 추가 반등을 좀 기다려 보시고요. 대신에 물량이 터져 나왔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면 좋겠지만 아닐 경우에는 옆으로 좀 늘어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는 감안을 해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입니다. 홀딩 전략 보시고요. 신규 접근은 어지간해서는 하지 않는 게 일단 좋겠죠. 네, 추가 매수도 지금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 의견은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성 미생물 볼게요. 대성 미생물 같은 경우는 뭐 나름대로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시가총이 다 작아요. 시가총이 작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재료를 가지고 흔들어 버리면 이런 모양새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즉 꼬리를 길게 달면서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또 어지금없이 팔아먹죠. 이것도 지금 보시면 매수 가격대를 지금 12,000원대 구간에서 매수를 조금씩 들어와 줬고요. 그 다음에 많이 물려있던 자리가 어디쯤 될까요? 네, 위쪽 라인대가 19,000원쯤 되네요. 즉 19,000원대에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12,000원대 매수를 한 번 더 들어갔다라면 평단가가 어떻게 돼요? 절반 정도? 지금 15,000원, 한 7, 800원쯤 나오죠. 딱 팔아먹기 좋은 위치까지 올라간 거죠. 지금 종목이 그런 상황이죠. 아, 이게 본전 왔구나. 털자. 이런 식인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고 이렇게 매집을 했을까? 라는 생각도 들 필요성이 좀 있죠. 이거 뭐 지들 병 퍼뜨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뭐 돌아가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고요. 그런 거 없더라도 저점권이다. 이제 올라간다라는 식의 포지션을 가져갔을 때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는 형태가 나타났겠죠. 지금 동물바이오 쪽은 일단 아프리카 돼지열병 터지면서 대체적으로 좀 팔아먹는 듯한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위쪽에서 팔아먹고 나오면 좋겠지만 이 모두가 물타기로 해가지고 평단가 낮추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점에서 그냥 들고 있는 분들은 일단 올랐잖아요 라는 부분을 생각하세요. 일단 올랐잖아요. 주가 추세는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기간에 급하게 올라갔다 내려간 부분이기 때문에 홀딩 전략은 그대로 보셔도 되겠고요. 지금 이 종목 역시도 시총이 너무 작기 때문에 매수 의견 들어가기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아까 전에 보셨던 그 체시스보다는 좀 나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이평선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에 13,000원대 이상에서 가격을 계속 유지해 줄 수 있다라면 지지만 된다라면 요거는 단기적 접근도 가능해 보입니다. 위쪽에 물량이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15,000원까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홀딩 전략. 그 다음에 가격대를 지금 뭐 위로 올라가 버리면 매수하기 어렵습니다. 13,100원이나 200원 정도라면 한 번 정도는 베팅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근데 많은 물량 접근하기는 너무 리스킹하고요. 소액 접근하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평단가를 조금 낮추는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은 괜찮은 것 같다 판단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이글벳 볼게요. 이글벳 역시도 마찬가지네요. 네, 지금 보시면 이게 딱 티가 나죠. 이게 지금 최근에 물량이 들어왔었던 부분들 생각해 보면 여기 7,500원 정도 한번 있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매물대가 얘는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한 8,000, 한 2,300원 정도, 8,500원쯤 되겠네요. 요 정도. 이 두 번에 걸친 매수가 좀 있었을 테고요. 최근에 매수 들어온 구간이 6,000원대 초중반입니다. 그러면 요 평균 가격대가 한 8,000원 보고요. 8,000원과 6,000원이면은 사이 구간이 7,000원이겠죠. 그러면은 충분히 차익 실현이 들어갈 수 있는 구간들, 여기서 물량이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재료를 통해서 지금 기관이고 외국인이고 털어먹는 모습인데, 자, 이 구간을 벗어나는 모양새, 지금 이 모양은, 자, 이게 목요일 차트로 들어가게 되면 뭔가 반등 나올 것 같은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가 매수가 들어가는 상황들이고요. 지난번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한번 있었던 부분들에서 한번 의견을 줬었던 부분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건 매도가 안 되신 분들이 중요하겠죠. 매도 안 하고 그냥 들고 가는 건 어떡합니까? 아직 추세가 깨진 건 아니에요. 일단은 털어먹는 물량이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추세가 망가진 건 아니죠. 만약에 더 떨어져서 6,500원 밑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약간 고민이 돼야 되겠지만, 그런 거 아니면은요, 일단 홀딩 하시는 거는 권장해 드립니다. 다만 이 상태라면은 음봉이 길게 나왔죠. 옆으로 좀 서주는 거 아니면은 대응 전략이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규 접근은 뭐 이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아까 체시스를 제외하고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시총이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6,500원대 이상에서 일단 양봉 나와주면, 그죠? 양봉 캔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거기서는 이제 뭐 소량 접근, 단기 대응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일단 추세는 좋잖아요. 우상향의 정배열 돌파. 그렇다면 괜찮게 보셔야 되겠죠. 일단 홀딩 하시는 거 권장해 드리고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일단은 위쪽에서 팔아먹기 위한 움직임에서 그렇게 터트려 나오는 물량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응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만 보시고요. 지금은 일단 홀딩만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습니다. 동물 바이오 쪽, 그 다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일단 단기적 이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변수가 좀 나타나고 좀 답답하게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이 꼬리 달고 내려온 이런 모양새처럼 옆으로 그냥 기어가는 형태의 모습으로 조금 더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주가가 내려갈 만한 이유는 별로 없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홀딩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맞는 전략이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천연가스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 봐야 되겠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잘 올랐어요. 네, 잘 올라왔는데 이 최근에 단기 상승에 대한 부분만 보면은 이게 보통 이런 종목도 요즘에 좀 많이 있어요. 시장에 이런 종목 많이 있고요. 지금 보면은 1차 반등, 그 다음에 2차 반등, 그 다음에 쫙 치고 넘어가는 모습인데 여기서 이것만 보게 되면 와, 잘 간다 생각할 수 있는데 요 구간을 한번 선을 그어놓고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가격대 25,000원, 26,000원 구간인데 여기가 뭐냐면 박스권이에요. 즉 박스 상단을 이제 막 돌파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추세로 돌아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6월달에 조정이 없는 상태였었다면 주가가 이렇게 상승해가지고요 26,000원대 지금 와 있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 보너스 구간을 얘는 조금 더 빠르게 극복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면 재료가 재료인 것만큼 이렇게 분위기가 좀 만들어졌다 보시면 되겠죠. 지금 2분기에 사상 최대 이익을 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얀마 가스전의 실적 급등 영향이 매우 컸다라고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제 앞으로 이제 가스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계속적으로 당분간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지역의 천연가스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연초 대비 3배 가까이 올랐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가스 대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의 기대감은 좀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우상향의 패턴들이 일단 만들어져 있다 보시면 되겠고 지금 월봉 상태에서도 흐름이 아주 좋은 패턴입니다. 내려갔다가 옆으로 끌고 넘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홀딩을 더 보시는 게 맞는 전략이겠죠. 유지 잘 하시고요. 대신에 아래쪽 이격이 벌어져 있습니다. 지지라인은 26,000원, 25,000원대 나와 있다 하더라도요. 아래쪽 이 이격이 벌어진 부분들은 무시 못할 겁니다. 그래서 25,000원을 지지선으로 하는 그런 패턴이 만들어지면 그냥 홀딩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매도는 하실 필요 없어요. 대신에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아래쪽 23,000원대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 조정 염두에 두고 그냥 홀딩 하시면 되겠고요. 이 천연가스 상승에 대한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단기적 재료가 아니라 조금 길게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시작점에 도달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 시장 대비 조금 빠르게 움직인 것 뿐이다 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홀딩 전략 말씀을 드립니다. 매수 접근은 지금은 애매해요. 가격을 좀 깎아서 아까 뭐 말씀드렸던 23,000원까지 조정 들어오면은 그때는 고민해 보실 필요 있겠는데 지금 그런 거 아니면은 매매 대응하기 좀 어렵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LX 인터내셔널도 볼게요. 비슷합니다. 네, 비슷한 모습이고요. 이거는 조금 덜 올랐죠. 조금 덜 올랐는데 일단은 6월달 하락에 대한 부분들 거의 다 회복한 거는 당연한 얘기고요. 자, 지금 단기 급등 1차, 2차까지 나왔고요. 이제 이격을 벌이기 바로 직전. 근데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고요. 이것도 추세적인 부분을 본다면 우상향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원래대로 치다라면 6월달 하락하기 전에 움직임이 상당히 가팔랐어요. 그래서 약간 고평가 수준의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었는데 이게 원래는 완만하게 흘러갔을 때 흐름이 각도가 지금 너무 높기 때문에 살짝 반만 깎아준다면 지금 위치 한 38,000원에서 39,000원 정도 수준이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뭐 이 정도도 거의 다 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수준이라면 일단 그때보단 나아요. 자, 지난 6월 조정받을 때 그 이격도보다는 지금 훨씬 더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보셨던 포스코 인터내셔널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조금 더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다 보시면 되겠고 양봉 대가리가 조금 크게 나타나가지고 조금 부담될 수는 있습니다. 옆으로 좀 서주는 거 좋겠죠. 매수 생각하시는 분들은 36,000원 아래쪽으로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 생각되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이사항은 없을 것 같고요. 이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네시아라든지 호주 이쪽에서 석탄 광산 유지하고 있고 또 팜유 공장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들 에너지 팜 이런 쪽 부분에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네 천연가스 가격 인상에 따라서 뭐 실제로 가스를 대응하는 부분 또는 에너지 개발에 투자하는 이런 쪽 종합 상사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있었고요. 자, LNG 그 천연가스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LNG선 수주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한국 조선해양 볼게요. 조선주들도 지금
지금 보면 분위기 좋아요. 분위기 좋은 편인데 다만 이제 조선주들은 경기 호황과 연결돼야 되는데 이게 LNG 선으로만 국한되면 조금 애매하죠. 물론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수주를 많이 따내고 있어요. 뭐 최근에도 뭐 수조원 때 LNG선 수주 이런 것도 계속 터지고 있는 모습이라서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이긴 한데 실적 좋다는 얘기 나오고 외국인 매수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근데 LNG선에만 국한되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전체적인 업황 개선이라든지 그 조선주들의 부흥이나 만들어지려면 컨테이너선의 수주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실질적인 물동량, 경기 회복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LNG선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한계적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경기가 좋아졌을 때 지금이야 뭐 천연가스 가격이 높지만 이제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해소가 된다라면 그런 것들이 이제 LNG선의 수주보다도 이제 다른 쪽으로 이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어쨌든 지금 수주 따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그런 쪽으로 본다라면 아직 일시적인 어떤 이슈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맞겠죠. 그래도 수주는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일단은 박스권 양상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그죠? 뭐 수주 많이 나온다, 뭐 분위기 좋다라고 얘기 나오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조선주들이 대부분 그래요. 뭐 삼성중공업도 그렇고요,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뭐 대체적으로 좀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이제 업종 자체가 끌려 올라갈 만한 부분은 아니고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지금 이거 없었으면 굉장히 가물었을 텐데 그래도 LNG선 수주라도 받아들여서 참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적인 부분을 보면은 하락 추세 이후에 바닥, 그 다음에 잘하면 이제 상승 반등의 포지션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락, 반등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전형적인 원형 바닥의 형태의 모습으로 갈 수 있다라면 일단은 이 종목은 10만원 넘어가는 자리가 핵심 포인트가 되겠네요. 10만원 넘어간 수준이 벌어지게 되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홀딩 전략 그냥 유지하시면 되는 거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그냥 그대로 홀딩 하셔도 됩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늘어질 수 있다는 것만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 의견 같은 경우는 뭐 지금도 뭐 그냥 소량 접근하시는 건 나쁘지 않겠습니다만 넘어가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시면은 이게 바닥을 잡을 때 지루한 국면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 국면이 끝났다는 신호거든요. 즉, 이 박스를 넘어가는, 이 바닥을 탈피하는 구간이 이제 10만원쯤 되는 건데, 10만원 넘어가게 되면, 뭐, 조금 기다림에 대한 부분들을 스킵하고, 네, 보유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돼요. 뭐, 지금은 소량 접근하시면서 장기적으로 보시는 거 괜찮겠고요. 아예 넘어가는 거 확인한 다음에 대응하신 분들은 조금 더, 네, 관망하시면서 흐름을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홀딩 전략이고, 일단은 매수 의견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종목 말씀드렸네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해 가지고요. 체시스와 대성 미생물 이글벳 말씀을 드렸고요. 천연가스 관련주는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LX 인터내셔널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말씀드렸습니다. 종목들이 또 그렇게 썩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단기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만 조금씩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편안하게들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네. 저는 내일 아침에 네, 무료 방송 있죠? 내일 아침 무료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